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시장입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틈나는 대로 해서 경기도 부동산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좀 분석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작부터 연초부터 해드린다고는 했었는데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공사가 다 망해서 해드리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좀 시간을 가지고 경기도 부동산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코너 매대 가면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의 힘을 꼭 사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책 나온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5년도는 경기도 거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거 사실 수 있으면 서울 거 사시면 되죠.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 90% 이상은 서울 부동산을 사기가 이제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특별하게 지금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것들이니까 제가 이제 하루에 한 지역씩 이렇게 풀어드릴 겁니다. 제가 다행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진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풀면서 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말씀드릴 거고 책의 활용도를 말씀드릴 테니까 책 있으신 분들은 책 보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한 권 정도 사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요 부록을 출판사 배려를 위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요 두 가지는 꼭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요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내용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가시면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코너가 있고 여기에 제가 이제 원고를 다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원고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고 하시면 상관없겠지만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사진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다 그 판매 링크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지역이 경기도예요. 다 경기도이고 특히 과천시 얘기를 처음 말씀을 드릴 텐데, 과천시를 첫 번째 지역으로 잡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네, 있을 텐데 일단은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시세일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국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시세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시세가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에 대한 얘기들은 책에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거예요. 왜 경기도에서 과천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보셔야 될 텐데, 제가 이제 과천부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과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기도는 아니에요. 서울이라고 봐도 되는 입지입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서울로 봐야 되는 입지가 있고 경기도 지역으로 봐야 되는 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을 서울 입지로 보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그러니까 서울 입지로 보게 되면은 과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시세가 리즈너블해지는데,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과천이라는 입지를 서울이 아닌 경기도 입지로 보는 순간부터 시세가 이상해요.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저희 이제 조선일보 이제 차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그분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정관념들이 있으면은 입지 분석을 못 해요. 고정관념. 그래서 이제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 분석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오늘 이후의 방송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시 제목은 작은 시골 도시가 왜 이리 인기가 많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문방송학과 전공했고요. 부전공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알아보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한번 과천 지역에 한번 연역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과천시가 과천 지역이 우리나라 문헌에 처음 나오는 게 475년이래요. 475년도면 5세기죠. 5세기면은 실질적으로 고구려가 최강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개토 대왕하고 장수왕이 활동했던 시기잖아요. 특히 장수왕이 엄청나게 활동했기 때문에 한강 주변까지는 다 고구려 땅이었죠. 그래서 장수왕 63년에 이게 나온대요. 뭐 중요한 건 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율목군이라고 하는 곳이 과천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한 이제 역사 기록이 475년도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신라 경덕왕 때 757.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구주 오소경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한산주에 하나에 이제 들어오는 지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려에는 태조가 이제 저기 그 누굽니까? 왕건이죠, 왕건. 예, 과주라고 하는 곳으로 개칭을 했답니다. 이제 과천의 첫 번째 이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940년입니다. 그리고 고려 성종 가면은 이제 부림, 부안 등의 별명을 사용했다는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 부림동이 과천시의 한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과천 지명이 왜 나오는지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18년도에 고려 현종에 과주현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413년도에는요, 이 조선 태종입니다. 이방원이죠. 광주, 목, 과천, 현으로 개칭을 하면서 드디어 과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천이란 지명은 1413년도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점점 현대로 오고 있습니다. 1895년도에 과천군이 됩니다. 드디어 최근 행정구역이라고 우리는 지금 시군이잖아요. 과천군으로 1895년도에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때 행정구역을 재편합니다. 1914년도는 일제강점기죠. 그래서 이때 과천군과 안성군을 합쳐갖고 시흥군으로 흡수합니다. 지금 안산하고 시흥은 같은 생활권이죠. 지금도. 그래서 과천이 좀 입지가 크진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시흥군에 흡수가 되어 있고 시흥군은 어디까지가 시흥군이냐면요. 한강 이남 다 시흥군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금천구, 구로구 뭐 이쪽 있죠. 영등포구 일부 다 이게 시흥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979년도에 과천지구라고 하는 사업소가 설치됩니다. 과천지구 사업소를 설치한 이유는 이때부터 정부청사, 지금 종로구에 있는 정부청사를 과천에 만들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82년도에 과천 출장소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84년도에 본격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84년도가 어찌 보면은 과천시가 좀 다시 탄생하게 되는 그런 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인구가 증가하겠죠? 인구가 증가하다가 1986년도에 시로 승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천시는 1986년도가 시가 된 시점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지루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과천에 있는 지명들을 효과적으로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멘트는 다 써놨습니다. 과천시는요, 서울에 집중된 정부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서 지어진 행정도시이자 계획도시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79년도부터 시작해서 86년도까지 실제적으로 7년 동안 과천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부타운도 만들고요. 아파트를 만듭니다. 1단지부터 주공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쫙 만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흥군에서 과천시로 승급이 된 겁니다. 이게 관악구에서 과천시를 찍은 겁니다. 좀 예전이에요, 예전. 10년 전 모습입니다. 꽉 찼다는 이게 바로 과천시 모습들이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틈이 없죠. 이 빈틈이 없습니다. 이 빈틈이 없다는 말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과천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과천 가면요. 하천하고 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낙후된 시골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아마 이제 저 혼자 하는 얘기일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북쪽으로는요, 서초구하고 이쪽이 서초구죠. 그다음에 관악구, 여기 서초구, 관악구 접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성남시가 접해 있죠. 남쪽으로는 의왕시, 안양시가 접해 있습니다. 서쪽으로 안양시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관악구, 성남시, 의왕시, 안양시로 접해 있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요 안에 있는 동이 가련동, 과천동, 문원동, 벼랑동, 부림동, 원문동, 중앙동 7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략적인 위치만 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 팁이 딱 나오는 거죠. 문원동, 과천동, 중앙동, 가련동은 좀 부지가 크고 부림동과 벼랑동은 작죠. 지금 부림동과 벼랑동에 아마 아파트가 밀집적으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지도만 보고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제가 아무리 좋다라고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되는 것들이고 실제 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야지 과천이라는 지역이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면 이 지역이 인기가 많은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23년도에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 제 블로그에도 나오는 글이에요. 10년 후에도 현재 살고 있는 시군에 살고 싶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에 227개 시군구가 있었을 거잖아요. 압도적인 1위가 과천시였습니다. 그럼 과천시라고 하는 지역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것들이니까 인기가 많다고 봐도 되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과천시는 70년대 후반, 아까 말씀 7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 81년도부터 84년도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했고요. 중앙동 1단지부터 원문동 12단지까지 12개 주공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들이 80년대 초반이니까 당연히 30년 차, 40년 차가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재건축을 합니다. 근데 재건축이 12개 단지, 13개 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13개 단지입니다. 왜냐면은 7-1, 7-2가 있었거든. 예, 그래서 13개 단지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3개 단지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또 진행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어요. 재건축이. 1기는 3단지하고 11단지입니다. 예. 근데 이 3단지하고 11단지는요. 지도로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가 이제 여기 있죠. 에코팰리스. 여기가 11단지고요. 3단지는 슈루가 3단지, 여기 에코팰리스가 이제 11단지였었죠. 이 두 가지를 재건축을 하는데 2000년대 후반에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3단지 슈루하고 11단지 에코팰리스가 1기 재건축을 했고 2기는 레미안 센트럴 스위트 7-2단지고요. 그래서 지금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3기는 이제 시작하는 지금 공사를 하거나 이주하려고 하는 단지들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그 장군마을이 있어요. 장군마을 크진 않지만 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구역이랑 2기랑 3기가 지금 입주를 하거나 그러니까 3기는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이고 입주를 2기는 좀 일부 시작을 했던 것이고 입주까지 한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 단지마다 이름들은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2기는 1단지 과천 푸르지오 서밋, 2단지 과천 위버필드, 7단지 과천 자이, 우리의 또 김수현 수석님이 계신 곳이죠. 7-1단지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서밋, 7-2단지가 레미안 과천 센트럴 스위트, 12단지가 과천 센트레벨 아스테리움. 이게 2021년도에 개건축을 완료했고 3기인 4단지 프레스티어 자이, 분양한 지 얼마 안 됐죠. 서밋 마에스트로, 그리고 8, 9단지가 DH 르블리스, 10단지가 레미안 원 마제스티라고 하는 단지로 원자 들어가면 일단은 레미안에서는 좀 고급 브랜드죠. 예,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0년대에 들어갔던 이 아파트들이 모두 재건축을 하는 정말 특별한 지역이죠. 정말 특별한 지역이 과천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과천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까 사진 보셨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게 다예요. 눈에 보이는 게. 이 단지가 다 재건축이 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 밑에 지역이 있어요. 밑에 지역. 요 밑에 과천 정보
그러니까 지정타라고 하는데 과천 정보 지식 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또 개발해서 입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또 주암지구라 해서 또 위쪽에 있는 지역들을, 그러니까 이제 주공 아파트들의 남쪽과 북쪽에 또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해서 점점 과천시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과천시의 미분양이 한 세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과천지구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고요. 다들 좀 과천만 노려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토교통부 과천시 원도심과 서초구 사이에 169만 평, 그러니까 9만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되는 이 과천지구에 지구단위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이고요. 과천지구는 교통의 요지인데 4호선 선발역부터 해갖고 강남까지 20분 내로 환승한 것들 포함해도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로망이 너무 좋죠. 과천 봉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런 것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또 과천지구 옆에는요. 또 서울대공원이 있고요. 국립현대미술관, 또 호암미술관도 거기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아까 그 산에서 찍은 곳이 관악산인데 청계산, 우면산도 있습니다. 우면산은 서초구랑 마주보고 있는 산이죠. 그리고 여기 또 과천이잖아요. 천은 양재천, 막개천 등 어떤 배산 임수가 될 수도 있고 녹지공간, 수공간이 매우 뛰어난 자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10,000호 입주합니다. 10,000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 번에 10,000호씩 공급하게 되면은 물량 입주난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 여기는 훨씬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돼. 더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국토교통부는 25년부터 지금이죠. 택지 조성 절차가 조속히 이행되고 있고 착공 여부를 마련하는 대로 지체 없이 착공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천 우면산 고속도로 지화 사업을 했죠 이미. 그리고 여러 가지 병렬적으로 추진해서 2028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과천 지구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28년도에 착공하면요. 31년도, 32년도에 입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물량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구 내 중앙공원인 또 공원을 또 만든다고 하고 있고 양재천 따라서 수변공원, 오픈스페이스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 녹지공간, 수공간 충분한데 공원을 또 만든대.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또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정과 교육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해 환경 제로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 과천시 도시기본계획 2040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걸 제가 다 베껴온 것들이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또 여기는 그냥 주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첨단 일자리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바이역과 경마공원 사이에는요. 지금 뭐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양재 IC랑 또 비슷하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양재 R&D 가면은 지금도 GS가 있고 LG가 있고 삼성이 있고 현대가 있습니다. 3대 대기업들이 있어서 여기에 또 연구소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지구와 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까지 이어지는 첨단 산업 벨트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판교 테크노밸리급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본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료 바이오 산업들이 좀 특수하게 들어와 있는데 지정타에 들어온 기업체 중에 상당수가 바이오 기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이 많다는 것들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하철망 또 추가 광역교통망 도로망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과천시 투자지도가 있는데 경기도 부동산에 힘을 사시면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여기 주암지구, 과천 신도시, 그다음에 주공아파트들 재건축하는 것들, 지지정보타운 거의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 이상 없죠. 과천시에 나오는 아파트. 그래서 이 지도 한 장이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27페이지. 예, 27페이지에 요 지도 한 장이면은 과천시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렇죠? 예, 꼭 사셔갖고 요것도 챙겨 갖고 다니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조선일보 차장님 오셨는데 선물로 이 별적부록 지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래요. 저도 갖고 다닙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과천시 얘기를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게 진짜야. 지금부터 이제 뭘 설명드릴 거냐면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드려야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윗지부터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과천이 왜 비싼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천이 왜 비쌀 수밖에 없고 송파구랑 비교할 수 없는 입지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과천의 위치입니다. 일단 경기도 중남부인데 중앙이야, 그냥 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솔직히 정부 청사가 들어온 것은 서울 밑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가 행정 지역이잖아요. 행정 지자체이기 때문에 한가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천이 경기도가 북도 남도 나누지 않으면은 그 도청 소재지하기엔 제일 좋은 입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청 소재지로 하려다가 정부 청사 입지로. 그러니까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중앙 정부, 그러니까 지자체보다 정부가 상급 기관이잖아요. 입지를 선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해. 그래서 여기는 지자체나 정부나 양쪽에서 노리는 입지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일단 공공기관에서 노리는 입지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핵심 지역과 경기도의 핵심 지역을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 의왕, 안양이 경기도의 상급지잖아요. 그러니까 하급지랑 만났으면 조금 주춤했을 텐데 서울의 최상급지, 경기도의 최상급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서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생활권이고요. 02번을 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호재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갑시다. 예. 그 과천 그린벨트 면적일 텐데 면적이 35.9km제곱미터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요.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한 개 구보다 작아요. 예, 굉장히 적죠. 그래서 그린벨트가 또 이 중에서 이걸 다 쓰는 것도 아니가 또 그린벨트가 83%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70이 아니죠. 17%밖에 못 쓰는데 그 중에서 9%를 또 다른 사람들이 써야 돼. 그러니까 과천시 소유 소유주는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천시가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과천시가 비쌀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에 개발할 입지가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냥 꽉 찼다는 얘기죠. 서울이 비싼 이유가 뭐죠? 꽉 찼기 때문에. 과천시가 좋은 이유가 비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꽉 찼습니다. 이거 다 개발하면 되지 않나요? 개발이 안 돼요. 개발 제한 구역이야.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과천시의 소유 구조로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제일 큰 건데, 여러분, 과천시가 과천시 게 아니에요. 이거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거 거의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정부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33%가 중앙정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시가 26%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천시 땅 중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반수 이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의 대부분도 기타 공공기관하고 민간이 소유한 땅이 있고요. 과천시 자체가 갖고 있는 땅은 6%밖에 되지 않아요. 94%가 과천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과천은 지금 개발한 게 다구나, 더 개발할 수가 없구나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는 쓰겠구나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게 다 녹지로 그대로 남겠네, 하천으로 남겠네,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은퇴하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은퇴지를 찾고 있어요. 은퇴할 곳을. 그래서 뭐 속초가 어떠냐, 저쪽에 뭐 전라남도가 어떠냐, 제주도가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냥 과천에서 좀 은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천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 녹지 공간, 수공간, 인프라 다 좋거든. 그리고 또 서울도 가깝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과천시 소유 구조만 보더라도 과천시 미래 가치는 정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과 전원도시 이미지일 텐데,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양재천. 예, 이걸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도시가 있을까요? 서울에는 이런 구조가 없죠. 완전 분지형이고. 그리고 쾌적해. 유해시설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천에서 술 먹을 데가 없죠. 그래서 사당 가거나 인도공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인도공은 거의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사당으로 보통 가죠. 예, 맞죠? 그래서 정말 청정,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적으로도 청정,
자연적으로 청정, 혐오시설 하나도 없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부촌이 됐습니다. 원래 과천은요, 출범 당시에 인구가 몇만인 줄 아세요? 몇만이 아니라 몇천으로 시작했어. 근데 정부 청사 들어오고 주공 아파트 다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단 정부 청사 고위 공무원들이잖아요. 부촌이 됐죠. 고급 아파트가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2기 재건축이 진도가 나가면서 고급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저는 과천 푸르지오 서밋이 그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에코팰리스하고 레미안 슈르도 좋긴 한데 과천 푸르지오 서밋과 비교해 보면은 차원이 다르죠, 조금. 그래서 과천 푸르지오 서밋 이후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과천의 주거 수준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 만족도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후에 살고 싶다는 비율이 80.3%입니다. 그럼 10명 중에 8명, 9명이 10년 후에도 서울 필요 없어. 난 과천이 최고야. 왜냐하면은 그분들한테는 과천이 서울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제공해 줄 수 없는 독특하고 쾌적하고 양질의 주거 환경들을 제공하니까 주민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사회조사 결과 최고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 점수 자체도 제일 높고 아마 이게 거의 10몇 년 동안 1등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들. 그래서 과천은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 거주 만족도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과천의 미래 부분들인데 일단 작지만 강한 도시고요. 전략적 개발 구역 활용으로 인해서 미래 버전이 실현 가능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과천은 베드타운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과천은요. 정부 청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주공 아파트들 만들었고요. 지정타하고 첨단 산업벨트 만드는 바람에 과천지구, 주암지구, 지정타 아파트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철저한 계획 도시고요. 철저한 계획 도시고 일자리하고 주거가 동시에 들어가는 정말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는데 안 들어온 경우가 많죠. 송도가 그랬고 청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잘 나갔던 우리가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지역 중에서 일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자리가 못 들어오고 주거만 들어간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지방의 대부분의 기업 도시들. 일자리가 못 들어갔어. 맞죠? 근데 과천은요. 서울 옆에 있다. 이런 것도 좋고 아까 제가 교통망, 도로망, 전철망, 광역교통망 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통망도 좋고 서울 접근성도 좋고 지방 가격도 좋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기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그 분양할 때보다 과천 지정타 분양할 때가 기업체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고요. 더 비싼 돈으로 다 입찰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도 과천의 미래를 그들이 다 평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천은 일단 일자리도 좋고 주거 환경도 좋다는 부분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총평. 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서울 옆이라고 하는 최대 장점이 있죠. 서울 수요를 받습니다. 과천으로 출퇴근하지 않아도 서울 출퇴근 특히 강남구 서초구를 끼고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출퇴근하기가 너무 좋고요. 4호선과 이제 GTX가 들어오게 되면은 종로구, 중구, 여의도까지도 맞죠? 가까이 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제 최대한 장점 중에 하나일 텐데 대한민국 최고급 전원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전원주택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면서 어디로 갔냐면은 가평, 양평, 홍천, 뭐 춘천 이런 데로 갔어요. 원주 이런 데들. 가신 분들 다 후회하죠. 왜? 일단 생각보다 쾌적하지 않고 불편해. 그리고 집값이 안 올라. 더 빠졌어. 근데요. 과천을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은퇴주택으로 생각하고 가신 분들은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지금 과천 가격들 있잖아요. 특히 신규 아파트는요.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지금 모든 아파트가 신고가입니다. 맞죠? 그 부분. 그래서 결국은 과천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서울이 못하는 서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수요도 그대로 강남권 수요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은퇴자 도시로서의 수요도 받고 있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도 받고 있고 여기는 수요의 결집체이기 때문에 과천은 시세가 싸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천을 다 이해하셨죠? 제가 다 끝났어요. 그런 얘기들을 여기 써놨습니다. 정확히 어디다 써놨냐면은 한번 볼게요. 과천 얘기를 군데군데 써놓긴 했는데 핵심 투자 지역 하면서 제가 영기 신도시라고 하는 곳 썼어요. 영기 신도시. 영기 신도시가 140페이지부터 써 있는데
과천, 구성남, 구안양, 구부천, 의정부를 썼는데 과천을 맨 앞에 썼습니다. 14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일단 연기 신도시로서의 과천 장점들을 쭉 풀어놨고요. 주요 특성, 뛰어난 서울 접근성, 자연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 이건 좀 헤드라인이고요. 밑에 본문들이 있어요. 우수한 학군. 제가 오늘 학군 얘기는 안 했는데 과천 학군 우수합니다. 교육환경 너무 좋다는 것들. 그 정부 청사와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발 방향과 투자 포인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고, 과천 지식정보 타운 개발이 있고, 교통 호재가 있고, 그래서 투자 전략을 정비 사업,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 정비 신도시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지도에다 다 표시해 드리면서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매매가 상위 지역들, 투자할 지역들까지 다 찍어 놨으니까 책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대단한 책인 줄 아시겠죠? 제가 그냥 쓴 책이 아니라 이렇게 한 땀 한 땀 데이터 모아가면서 분석하면서 쓴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모르셨었죠? 여러분들. 과천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땅이 6%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94%는 정부와 공공기관과 서울시가 관리합니다. 과천은 서울입니까? 예. 어떤 서울입니까? 정부에서 관리하고 강남구 서초구가 깊숙이 관여한 최고의 입지인 것이죠. 그래서 비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천이 뭐 송파구를 역전했네. 원래 송파구보다 과천이 비싸. 잠실만 더 비싸요. 그러니까 잠실을 제외한 나머지 입지는 과천이 더 비싸. 비싸도 할 얘기가 없어. 왜? 잠실을 제외한 나머지 송파구보단 과천이 좋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잠실은요? 잠실은 강남이잖아요. 네, 그렇게 좀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과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원고들은 제가 쭉 써놨어요.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재밌게 지도까지 다 표시해 놨으니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부동산의 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과천편이었고요. 다음 지역은 또 제가 알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 좋으셨으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과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유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성남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과천은 한 개 시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시로 끝났는데 성남시는 인구가 거의 100만이에요. 그래서 구도 3개나 있고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개요만 말씀을 드릴 거고 3개 구는 각각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성남시 전반적인 빠숑식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향후에 어떤 얘기할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다 정답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남시 얘기해 볼 텐데 오늘은 이제 저 혼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과천시 편을 듣더니 질의를 해야겠다고 오신 분이 있어갖고 예, 한번 또 모셨습니다. 예, 인사하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대표로 일하고 있는 네, 대표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소장님 어제 과천 방송하신 거 잘 봤는데요. 네. 그 좀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다른 지역 지금 성남시 좀 미리 보다 보니 성남은 구나 동에 대한 어떤 그 임팩트가 있는데 과천은 그냥 과천이라고만 듣고 제가 뭐 과천에 포함되어 있는 구, 동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잠깐 앞서 여쭤보니까 과천은 구가 없다면서요. 구가 없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해요. 이제 구가 생긴 이유는 시청에서 모든 지역을 다 총괄할 수가 없어서 지역을 나눠서 이제 업무 분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 하나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캐퍼가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통상적으로 한 맥시멈 40만 명, 30만 명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부동산이 서울이 기준인데 서울이 100만, 1000만일 때 25개 구에서 딱 섰거든요. 그거 이제 1000만 나누기 25를 하게 되면은 한 개 구의 평균 인구가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 개 구가 40만 명 정도가 되면은 한 개 구니까 예를 들어서 80만 명이면은 두 개 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0만, 40만. 근데 이제 과천시는 인구가 이제 8만이에요.
8만이니까 어찌 보면은 한 개 동 인구만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뭐 지금 성남 이야기를 보다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서초구에는 뭐 반포동, 뭐 강남구의 대치동, 뭐 이런 딱 그 대표되는 동들이 있는데, 네. 과천은 그렇게 대표되는 동이 따로 막 이렇게 순위를 다투지 않는 걸 보면 네. 골고루 다 좋은 동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네. 이게 경기도에는 그 이제 시, 군, 구가 있는데 대부분 지역들이 이제 군, 읍, 면 이게 다 섞여 있어요. 뭐 김포 같은 경우도 아예 제일 잘 나가는 데가 고천, 읍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성남시는 읍면동이 없고, 그쵸? 그러니까 성남시도 좋은 동인데 과천은 태생부터 읍면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읍, 면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도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도시가 또 다 붙어 있어. 5개 지역이. 왜냐면은 이제 분지 지형이라서 주변이 다 아까 90% 정도가 산지고 쓸 수 있는 땅이 5% 10%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동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천은 그 5개 동이 다 좋은 동.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성남 이야기를 들어가 볼 텐데, 네. 성남은 또 과천과 달리 구와 동의 매력이 각자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경기도 얘기를 좀 해가고 있는데 솔직히 과천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우세요. 왜냐하면 과천은 서울에서도 강남구 서초구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31개 구에서 과천 떼면은 이제 30개 시군이 있는데 저는 1등이 전 성남시라고 생각합니다. 2등과의 격차도 엄청 크고 그래서 압도적인 1등이 성남시라서 오늘은 성남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성남시 이야기 뭐부터 시작할까요? 그 일단은 이제 성남시의 역사를 간단하게만. 그럼 네. 성남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강동은 강의 동쪽, 강남은 강의 남쪽이니까 네. 성남은 성의 남쪽이란 뜻인가요? 혹시 역사를 전공하셨나 봅니다. 와, 제가 어쩌면 이제 그렇게 잘하시지? 서당계 3년이다 보니 맞췄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남한산성 밑에 있어서 성남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북, 성남 하면 진짜 성과 관련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을 단순하게 지은 거죠. 그래서 남한산성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우리 저기 이 병자호란, 예, 그때 확 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성남시가 아마 위상이 컸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에는 성남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광주였어요. 광주.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동남쪽은 다 광주였었고 지금 뭐 하남시, 성남시 뭐 이런 지역들 다 광주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잠깐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가 올려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이 원고의 대부분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다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좋겠다. 예. 짠. 너무 작은가? 예, 이게 낫겠다. 그렇죠? 네. 봅시다. 이게 이제 그 경기도 지도예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성남시가 여기 있습니다. 서울의 바로 동남쪽에 붙어 있고요. 서울 동남권 하면 강남. 예, 강남에 붙어 있는 게 성남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남 위쪽에 하남시가 있고요. 성남시 동쪽에 광주시가 있는데 면적으로 보게 되면요. 광주시가 월등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다 용인시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 다 광주 그땐 군이었겠죠. 그래서 분리가 다 된 거예요. 성남시는 지금 광주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시대까지 그렇게 됐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일단은 역사를 얘기하기 전에 이번 유튜브의 주제를 저는 꽃놀이패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무데나 투자해도 돼. 성남에선 아무데나 투자해도 된다. 입지 네. 구분도 할 필요도 없어.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가 있는데 솔직히 지금 타이밍에서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 정말 놀라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뭐 본격적인 오프라인 강의할 때나 온라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오늘 얘기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역사만 딱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광주군이었는데 71년도에 성남 출장소가 생깁니다. 성남 출장소가 생긴다는 것은 광주에서 성남을 분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71년도였었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73년도에 생깁니다. 근데 이 71년도, 73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광주 대단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땐 태어나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민감한 얘기라서 네. 정치적인 얘기이기도 해서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71년도에 보면 철거민들이 서울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청계천 철거민들, 뭐 기타 등 여러 군데 철거민들이 있었는데 박정희 시대 때 그 철거민들을 트럭에 실어서 그 당시 광주죠. 광주시에 버려진 땅에다 갖다 버렸어 사람들을. 네, 그런 좀 마음 아픈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예, 네. 그게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 만들어진 게 성남시예요. 갑자기 인구가 급증을 해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대충 뭐 학고방이라고 하는데 판잣집을 짓고 학고방을 짓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져서 그냥 정착을 하게 됐던 것들이고, 그 당시에는 그냥 성남시 하나였었고, 그렇게 이제 한 10여 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 분구가 돼야 될 정도로 커졌죠. 그래서 이제 수정구하고 중원구를 88년도에 만듭니다. 이 1988년도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던 해고요. 올림픽이 있었던 해는 서울, 경기, 인천에 굉장히 많은 행정구역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8년도에 생겼던 구 중에 하나가 서초구예요. 서초구가 8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강남구였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구가 좀 커지고 정돈이 돼야 됐던 지역들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88년도가 또 왜 또 중요하냐면은 그 전두환 대통령 때가 87년도까지인데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모여들다 보니까 서울의 인구가 좀 너무 많았고 좀 주택 수요가 필요해서 이 88년도 89년도부터 뭘 했냐면은 신도시를 만들려는 계획들이 펼쳐졌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성남시였고, 아시겠지만 성남시의 첫 번째 신도시를 만든 것이 바로 분당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이미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분당 신도시를 만들었고, 분당 신도시의 첫 번째 입주가 90년도 12월 달이었고요.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합니다. 근데 분당구는 아시겠지만 태생 자체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뭐 그냥 8만 세대가 한꺼번에 입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분구를 했죠. 그래서 91년도에 중원구에서 그러니까 수정구는 북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중원구에서 남쪽을 분당구로 분리하면서 세 개 구 체제가 91년도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는 91년부터 생긴 체제였었고, 이때 91년도부터 해서 성남시 인구가 막 급증을 합니다. 막 올라가죠. 예, 말 올라가서 결국은 지금의 그런 이제 그 성남시의 위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잘 어릴 적에 잘 모르던 시절에 이제 분당이라는 이름을 뭐 천당 밑에 분당 뭐 이런 말로 들어봤는데 그때 성남시에 있는 분당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아 분당이란 시가 있나 보다라고 워낙에 성남과는 연결지어지지 않고 네. 그냥 분당이라는 이름으로만 독자적으로 많이 들어서 좀 커서 보니까 아 분당이 성남시에 있는 구였어 하고 굉장히 저 혼자 그냥 조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 이제 분당이 태생부터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도 좀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잘 많이 왔거든요. 시범단지 서현동 만들 때 동부 이촌동 분들도 꽤 많이 갔었고, 여의도 분들도 많이 가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 분들도 많이 가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현동의 위상은 좀 높았었고, 그때부터 성남시와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됐던, 성남시에서 이제 그 수정구, 중원구에서 분리됐던 분당구는 난 너희와 달라, 다른 신분이야, 다른 인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좀 뒷부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 그럼 뒤에 가서 다시 하시고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말 원하시는 대로. 예, 한번 봅시다. 그때 네. 제가 이거 자꾸 자료를 준비했었나?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봅시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 여기 보면요, 이제 분당 판교가 있고요. 판교는 분당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구, 중원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갤럽 있을 때 리서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원구랑 수정구에 있는 정비 사업 할 때 전수조사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리서치를 했는데, 리서치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깜짝 놀라셨어요? 야, 이분들 갭이 너무 크구나, 분당구랑. 이게 이제 뭐냐면은, 수정구, 중원구의 원주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71년도에 넘어오신 분들도 원주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당구는 물론 이 수정구, 중원구에서 오신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성남시 이외 지역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성남 시민이 아니죠. 그래서 원주민들하고 분당 구민들과의 조금
그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생활력도 다르고 경제 속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산 교체가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지역 간 정체성 갈등이 좀 존재했고 이건 지금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중원구 수정구 분들의 위상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놀렸냐면은 제가 자꾸 원도심이라고 말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원구나 수정구 분들은요 구성남 하면 싫어해요. 촌동네 같은 옛날 도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분당 구민들은 꼭 구성남이라고 그래. 좀 신기하게 해서 내가 그래서 자담회를 하는데도 제가 듣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 용어를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담회를 해도 구성남해서 제가 구성남이 어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저 윗동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구분을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중원구 수정구 가서 또 자담회 하게 되면요. 똥당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똥당이 뭐예요? 했더니 저 분당 걔네들 막 이렇게 철없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놀려요. 그래서 이게 꽤 오랫동안 감정의 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원주민들하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과의 좀 알게 모르는 갈등 이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말씀 드리려고 했었어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성남에 대한 이야기 이제 뭐 역사적인 이야기나 뭐 그냥 간단히 우리가 성남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뭐 지명 이런 것들 잠시 지금 훑어본 느낌이고요. 예, 예. 제가 성남에 이제 소장님이랑 같이 답사 다녀보면 그냥 지도에는 모르겠는데 오르막 내리막이 너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섣불리 걷다가 굉장히 낭패를 본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인셉션이라고 크리스토퍼 롤란 나온 이 감독하고 그 타이타닉 주인공 누구죠? 아니 갑자기 인셉션이요? 맥락이 레오나르도 없이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가 있어. 이게 네.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할 때마다 언급되는 지역들이 이제 이 중원구 지역인데 이게 급경사예요. 급경사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바닥이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 드는. 그래서 아마 그때 아마 그 금강 1구역일 텐데 제가 수유소 해드렸던 단지일 때 그때 같이 가셨었는데 그때 힘들어하시면서 걸어가 다니면서 그게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산을 깎아서 만든 왜냐면은 평지는 논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70년대만 하더라도 논밭을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가뜩이나 그 뭐라 할까요? 자급자족을 못하고 있을 때라서 논밭은 건들지 않고 우린 다 산을 깎아서 썼거든요. 그래서 중원구, 수정구는 대부분 다 산악지형에 있고 분당구는 논밭이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럼 논밭이고 언덕이 많고 이랬던 지역이면 네. 투자 포인트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네. 논밭이었을 때에는 투자 포인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부동산의 이게 중요한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종률 아카데미의 김종률이 토지 투자자인데 이 친구는 용도 변경되는 것들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논밭이 만약에 대로 바뀌어 집을 지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토지의 부가가치가 몇 배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지들인데 분당구가 그런 입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당구 지역에 예전엔 중원구였었겠죠. 중원구 시절에 논밭을 평지에 갖고 있던 분 중에서 성남시 도시 개발하면서 토지 보상비를 이제 보상을 받는데 그때 속된 말로 부자들이 많이 탄생했죠. 그러니까 강남 개발할 때도 강남도 뽕밭이었잖아요. 배밭 뽕밭일 텐데 그거 토지 보상비 받으면서 부자가 되신 분들 뭐 속된 말로 그분들을 시기 절차는 말로 졸부라고도 하는데 졸부는 아니고 이미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부자였는데 더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졸부 부럽네요. 졸부하고 싶네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머니 아버지 뭐 하셨습니까? 소장님 뭐 하십니까? 네, 저는 그냥 공부만 좀 넘어갑시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아까 꽃놀이패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원도심에도 분명히 꽃놀이패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네. 그 말씀을 좀 하나씩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경기도 부동산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다 사셨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제가 어저께 과천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영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영기 신도시. 영기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택지를 개발한 지역들이에요. 그게 과천이고 그리고 성남도 있어요. 성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원구 수정구입니다. 지금 원도심들은 뭘 하고 있냐면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중원구 수정구는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이죠. 이미
절반 정도 진행됐어요. 아직도 절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에 들어가서 생고생하셨던 분들보다는 아직까지도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중원구 수정구는 좀 정비사업 측면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꽃놀이패가 되는 것들이고, 분당은 태생부터 아파트였는데 3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또 재건축을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꽃놀이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구 중원구는 광주 대단지 기반의 원도심이에요. 여기는 70년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40년 차, 50년 차가 됐습니다. 무조건 재개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지가 됐다는 것들이고, 여기 이제 한장 지도에도 제가 다 그려드렸지만, 원래 제가 지도를 그릴 때 빽빽하게 안 그리는데 빽빽하게 그려진 지도가 있거든요. 이 한장 지도 있는 분들은 경기도 부동산 힘의 불적 브로그입니다.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요. 네, 20페이지, 21페이지 보세요. 여기 지도가 딱 나오는데 수정구 중원구만 나온 지도예요. 아파트만 체크했는데 이렇게 많아. 근데 이게 지금 다 아파트가 된 게 아니라 아파트가 될 것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가 돼서 새 아파트는 비싼데 여긴 지금 될 것이 더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회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중원구 수정구는 원도심 40년 차, 50년 차 된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분당구는 1기 신도시에서 제일 원로예요. 원로라서 40년, 30차가 넘다 보니까 재건축 시기가 됐고, 재건축 못 기다리겠어. 근데 성격이 더 급한 분들은 리모델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리모델링 재건축 이슈 때문에 좀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2기 신도시도 있습니다. 성남이라는 데는 정말 대단한 게 0기, 1기, 2기가 다 있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위기는 뭐냐면은 판교하고 위례입니다. 판교는 아직도 준신축으로서 괜찮은 평가 받고 있고요. 위례도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남시는요, 북쪽에 있는 위례, 판교, 뭐 분당 요 라인뿐만이 아니라 이 구도심, 중원구, 수정구까지 전 모든 지역이 개발이 돼 있거나 개발이 될 지역들이라서 꽃놀이패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가 되는 것이죠. 네. 그 금방 잠깐 언급해 주셔서 네. 좀 넘어가 보자면 판교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아까 제가 분당이 성남에 속한 구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한 것처럼 좀 판교도 판교 동이잖아요. 분당에 속한 그 구에 속한 동이더라고요. 네. 근데 하도 그냥 판교 분들은 판교라는 명칭을 따로 쓰셔서 저는 약간 판교는 성남과 정말 관련이 없는 그런 동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남에 속하고 있군요, 판교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참 재밌는 아이러니. 일단 좀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분당구가 있습니다. 여기 분당구를 좀 쪼개 보면은 이제 동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구는 일단 야탑동, 여기 야탑동이 있고요, 임해동이 있어요. 그리고 서현동, 순회동, 분당동,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여기까지가 분당구야. 분당동,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동인데, 분당구. 분당구인데, 네. 판교라고 하는 입지는 실질적으로 판교동이 있는데, 네. 판교동만 판교가 아니라 4개를 보통 판교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제일 대장은 백현동이야. 백현동. 예전에 그 뉴스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네. 저기 뭐야, 식품연구원 부지. 그래서 네. 성남시장 그 뭡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소송 아직도 재판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있는 데가 백현동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판교 여기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있고, 이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현대백화점 중에서 매출이 1등. 압구정이나 그 뭡니까? 저 무역센터보다 훨씬 더 매출이 많은 아무튼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삼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판교는 보통 동판교 쪽인데, 동판교는 경부고속도로 동쪽에 있어서 동판교예요. 그래서 거기는 삼평동, 백현동인데 여기가 동판교.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서쪽에 있는 게 서판교인데, 지금 말씀하신 판교동은 서판교고, 여기 운중동까지 서판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전원주택 같은 분위기고, 삼평동이랑 백현동은 아주 빽빽한 분당 같은, 초기의 분당 모습 같은 판교죠. 여기도 분당구입니다. 그래서 분당구는요, 동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하급지로 치는 데가 구미동하고 야탑동인데, 얘네들도 보통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당구는 물론 아까 성남시의 3개 구도 다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당구에 있는 모든 동호는 꼴찌 동도 대단해. 정말 완벽한 입지예요. 예, 흠잡을 데가 없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판교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판교라고 해서 가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 막 이렇게 그 판교를 향해서 가다가 네. 판교에 어떤 식당을 검색했는데 동판교랑 서판교 사이에 그렇게 큰 길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판교 안에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려니 했는데 예. 그 간극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경부고속도로가 워낙 크고 네.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밑에 이제 토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요 백현동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동판교 쪽에 있는 백현동은 다 비싸. 근데 이게 백현동이긴 한데 서판교 쪽에 치우쳐져 있는 입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오피스텔 하나 분양하는 게 있어서 저한테 수요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수요 조사를 했는데 외부인들은 몰라요. 백현동 하니까 다 분양 받겠대. 근데 제가 봤을 땐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왜? 이쪽에 서판교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양가를 좀 제가 낮추라고 제안을 했죠. 아무래도 불안하다. 근데 이제 그 시행사 사장님이 여기 백현동인데 분양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싸게 분양을 했어. 근데 천하의 판교도 미분양이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단절돼 있으면은 시세를 평가할 때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름만 보고 와 판교다 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입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그럼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판교도 판교 나름이고 분당도 분당 나름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브랜드가 주는 프리미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당 분들은 성남 시민이란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하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성남 시민이면 성남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90%는 수정구 중원구 분들입니다. 분당 분들은 다 분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판교, 분당구에서도 판교에 있는 네개동 있죠. 네개동 동주민들은 판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당구에서 판교가 또 위상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만약에 서현동이나 순회동이나 정자동이 재건축 다 끝나고 나면은 판교가 안 부러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좀 이 지명 가지고 프리미엄을 따져보는 것도 재밌는 일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아까 뭐 백화점 매출 1등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예.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들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판교 테크노밸리는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딱 떠올렸을 때, 판교 테크노밸리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IT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IT 기업들, 상장한 회사들, 상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거의 다 있어요. 90% 이상이 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이오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1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78,000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금 만들고 있고 두 개 합치게 되면은 거의 제1 판교 테크노밸리만큼의 일자리를 양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이 부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서울을 가고 싶어하고 서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서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판교에 있는 분들은 서울을 부러워하지 않아. 굳이 서울 갈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교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자리 때문에 판교의 위상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판교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썩 훌륭한 아파트들은 아니에요. 근데 판교 테크노밸리 바로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시세가 제일 비싼 곳이죠. 그만큼 판교 테크노밸리의 대단한 일자리들은 일자리에 대한 프리미엄, 그다음에 주거지에 대한 프리미엄도 많이 올려놨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책에 보면 네. 그 이 판교에 보면 대기업 CEO님들도 이제 많이들 계신다고 온 것 같거든요. 그거는 왜 요런 보통 평창동, 뭐 성북동, 예. 이태원, 한남동 이런 데 계시지 않나요? 재밌네요. 네. 이 얘기는 네. 이 얘기만 가지고 제가 1시간 이상 떠들 수 있어요. 맨날 그렇게 근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할 뿐이지. 그냥 제가 드릴게요. 해보세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 거야.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폭삭 속았수라는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걸 보셔도 아실 텐데, 이제 그 신랑 입장에서는 처갓댁이 가까운 게 예전에 뭐 보리쌀이 서말이라도 처갓댁에서 좀 멀리 떨어져라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 비슷한 속담 예.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며느리들은 또 이제 그 시댁 가까운 걸 싫어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싫어서 한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그래. 부담스러워. 그래서 대부분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재벌들이 있습니다. 성북동입니다. 성북동이 시댁이나 처갓댁이야. 성북동에 살고 싶겠어요?
어떤 집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건 재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성북동 뜰 때 밑에 장충동이나 한남동이 그 밑에였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그 재벌을 만든 정말 0세대 1세대가 있어. 성북동이고요. 그 1세대 1.5세들은요. 한남동 장충동 그쪽이야. 근데 그 2세대에서 3세대 넘어갈 때 있잖아요. 강남으로 넘어와요. 강남 넘어오는데 강남의 단점이 뭐냐면은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중산층들끼리 사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알려지신 분들이 살기에는 좀 부적합해. 그래서 조금 프라이빗한 주택들. 그래서 이제 뭐 방배동의 고급 빌라라든지 지금은 뭐 그 청담동이나 삼성동의 고급 빌라 사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고. 근데 고급 빌라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좀 전원주 그 자연 왜냐면 단독주택 같은 거 살고 싶은 것들의 욕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만든 입지가 분당이었고요. 근데 분당도 거기 단독주택 마을들이 있는데 좀 다 개방이 돼 있어요. 근데 판교특현도 개발하면서 동판교들은 아파트를 많이 져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서판교는 부지가 넓다 보니까 정말 단독주택 같은 그런 택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벌 3세, 4세, 5세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최적의 입지였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서판교에 그 재벌가 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시대과 처가댁에서 계속 떨어져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이 욕망들의 결과다라고 스마트 튜브 빠시용 김학용 소장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뇌피셜이신 건가요? 뇌피셜이죠.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소장님은 그럼 나중에 자녀분들이랑 네. 가까이 사실 거예요? 좀 떨어져 사실 거예요? 저는 이건 아내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어차피 출퇴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너무 멀진 않았으면 개인적인 생각은요. 너무 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가까이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냥 어차피 절대 같이 살진 않을 거고 왜냐하면은 저는 옷을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막 입는데 며느리 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옷을 갈아입냐고. 그렇잖아. 그리고 나는 막 이렇게 넓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거고. 아우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 네. 아들아 딸아 가끔 와라. 네. 그래서 지금 뭐 분당 판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그 소장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원도심 중원이나 수정도 나 중원이야 수정이야라고 불릴 만큼 리모델링이랑 재개발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고 네. 거기는 이제 중원 수정을 얘기하지 않을 거고 이제 네. 아파트 브랜드로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고 지금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여기서 중원구 수정구에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면은 요 산성역 쪽이야. 산성역이라고 있습니다. 8호선입니다. 8호선은 잠실까지 가는 역인데 지금은 이제 북부 개통이 돼갖고 구미하고 남양주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산성역인데 요즘은 뭐 산성역 포레스티아, 산성역 해리스톤 이게 좀 제일 비싼 아파트거든요. 골드헤어는 저희 질의응답할 때 제일 정말 많이 나오는 두 단지가 제일 네, 많이 나오죠. 이거 어때요? 언제 팔아요? 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아무튼 지금 그래서 중원구 수정구에 살아가 아니라 나 포레스티아 살아, 해리스톤 살아 이제 이렇게 됐죠. 이 자체도 저는 브랜드고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중원구나 뭐 판교 이런 입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신 거라고 보고 넘어갈까요? 네, 뭐 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뭐 판교가 아니지. 성남시가 네. 뭐 분당구 신도시도 만들어지고 판교 같은 좋은 일자리도 있고 네. 이런 것들 다 알겠는데 교통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교통? 네. 예. 봅시다. 교통은 이 네. 분당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은 원도심, 수정구, 중원구에는 교통을 말씀드릴 게 지금 별로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그 8호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빨간색이 이제 여기 빨간색이라 해야 돼. 핑크라고 해야 돼. 핑크가 8호선이고 여기 이제 그 좌측이죠. 좌측에 지나가는 게 수인 분당선이라고 해서 원래 분당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8호선과 수인 분당선 사이가 이제 수정구가 되는 것들이고 밑에가 이제 중원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교통망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보완이 되면은 뭐 위례 뭐 삼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되고 트램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더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남시의 교통망의 핵심은 분당구예요. 분당구입니다.
분당구에 있는 교통망을 좀 정리해 보면은 지금 제일 인기가 있는 노선 하나 뽑아봐라. 분당선이 아니야. 분당선이 다 지나가거든요. 뭐 신분당선 아니, 그냥 말씀하시는 분당선. 거. 아, 네, 네. 아까 수인 분당선. 그 네. 수원하고 인천이란 연결하는 분당선이 있거든요. 수인 네. 분당선이라고 하는데 수인선이라고 보통 하죠. 그게 원래 있었는데 이게 그 옆 동네 가는 데에는 좋은데 서울까지 가거나 다른 지역 갈 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고자 해서 신분당선을 만든 거예요. 신분당선은 중간에 서는 역도 많지 않고 심지어는 분당에서 다 쓰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판교에 쓰고요. 정자역에 쓰고 미군역에 씁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 그러니까 지금 그냥 분당선은 임해, 서현, 야탑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쓰는데 지금 분당선은 딱 3개밖에 안 쉬거든요. 그래서 분당 내에서도 급행이고 이게 분당에서만 급행이 아니라 서울까지 갈 때도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고 광교도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실제로 이게 광교에서 호메시를까지 연결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신분당선은 북쪽으로 연결해서 지금 신사역까지 오는데 신사에서 한강 건너서 이제 그 동빙고역입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예. 거기 생길 거고. 예, 그리고 그 국립중앙박물관역 다음에 용산역까지 갈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용산부터 저 수원까지 쫙 연결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분당선 지금도 좋지만 지금 북부 연장, 남부 연장을 동시에 할 거거든요. 요것들이 되게 되면은 신분당선의 프리미엄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개통된 것들이 있는데 GTX-A가 있어요. GTX-A는 이 신분당선보다 더 여기 더 띄엄띄엄 있고 더 빨라.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성남역은 임해동에 있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갔다 왔잖아요. 성남역이지만 원도심이 아니군요. 성남역.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판교역을 쓰고 싶었으나 네. 이미 판교역이 있었기 때문에 못 쓰는 것들이고 또 임해역을 써야 하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성남에 대표하는 GTX다. 왜냐면은 GTX 자체가 한 개 시군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화성에도 동탄역 딱 하나 있고, 네. 용인에도 기흥구에 있는 용인역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동탄역. 거기는 왜 화성역이라고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동탄이 더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동탄역, 용인역, 성남역, 그 다음이 저기입니다. 그거 뭐죠? 수서역. 예,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점 여기 띄엄띄엄 생기고 더 빨라지고 이게 지금 광역 철도들의 트렌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노선이 있었고 더 빠른 노선이 있었고 그보다 또 빠른 노선이 생겼습니다. 계속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이 여기 없는 지역들이 좀 서운하잖아요. 그 사이사이를 이제 트램으로 채우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사이사이에 트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노선들은 다 북에서 남으로 오거나 남에서 북으로 가는 노선인데 이거를 가로로 횡단하는 서나 동이나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들을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경강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월교 판교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경강선은 뭐냐면은 경자는 서울 경자고 강자는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가는 노선을 경강선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지금은 판교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여주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판교에서 월곶이 어디냐면은 시흥이야, 시흥. 시흥은 경기도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가는 가로지르는 이 노선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공사 중인가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제 파급력이 생기냐면은 아까 서울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에라고 했잖아요. 근데 서울을 유일하게 부러워하지 않는 유일한 일자리가 판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출퇴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강원도에서 저쪽에 경기도 시흥에서도 올 수 있는 거라서 여기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이런 부분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전에 트램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예. 잠깐 그거 뭐 월판선처럼 네. 경강선처럼 그 트램도 확정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거는 조금 아까 우리가 예. 저희가 맨날 그 위례에서 많이 그 서운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거과 비슷한 지금 분위기일까요? 네,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네, 넘어가도록 하죠. 위례는 이제 곧 될 거예요.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네, 위례는 이 성남시 얘기해서는 안 할 텐데 네. 수정구가 위례 신도시긴 하지만 위례 분들도요 성남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위례 혹은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파구, 하남시, 그 성남 수정구에 있는 위례 신도시는 그냥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에 써놨어. 그것도 그냥 위례 신도시는 다 서울이다.
그래서 이건 성남과 별도의 얘기들. 거기는 트램이 생길 텐데 원래 계획이 이제 이 성남 내에서도 이제 있는데 그것은 지금 솔직히 뭐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들은. 예. 그래서 소장님 책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경기도 부동산의 힘을 네네. 보면 네. 그래도 조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GTX 관련해서 뭐 네. 교통망 관련해서 약간 포인트 짚어주실 만한 투자 포인트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GTX의 투자 포인트. 뭐 예. 성남역 인근이라든지 뭐 그렇죠. 아니면 성남역 인근이 아닌 곳이면 뭐 그러면 뭐 희망이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이 광역 교통망은 여기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파주 운정에 GTX가 들어갔다. 파주 운정 신도시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 혜택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자체 장들이 해야 될 것들,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것은 그 전체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 신도시 사람들이 이 광역교통망 역세권에 대한 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연결 교통망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트램이면 좋은데 트램이 어렵다고 하면은 마을 버스라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다행히 분당은 그래도 이런 연계 교통편이라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면 좋겠지만 초역세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다만 그 외 지역들, 이 분당구를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들에서는요 연계 교통망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8호선이 개통되었던 남양주, 다산 신도시도 이 다산 신도시의 8호선 라인들이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동쪽 분들이 아직도 좀 요원해요. 왜냐면 거기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파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하실 때 이런 연계 교통망이 충분히 갖춰졌다라고 하시면은 그 광역 교통망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분당은 웬만하면 괜찮은 지역들이 많고요. 근데 그 외 지역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분당은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서울하고 똑같아. 분당은 서울 똑같은 게 뭐냐면은 거의 블록 단위로 교통망이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는 따져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외 환경들입니다. 일자리나 교통망을 일단 제외해 두고, 그래서 교육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상품 이 경쟁력을 중요하게 따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여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은 지금 분당구는 판교가 중심축이고 이 구 분당, 그러니까 좀 이 30년 차 된 분당에서는 새 아파트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정비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려보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제가 채팅창 잠시 보니까 수장님은 항상 분당 이야기할 때 서수정만 말씀하시고 임해는 빼신다고. 네. 임해도 좋은데라고 하시네요.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들인데 제가 정확히 이제 분류를 해드릴게요. 임해 좋아. 임해 좋습니다. 왜냐면 임해가 제일 비싸 지금. 어찌 보면은 평당 가격으로는 제일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임해는 제가 구분하고 싶어서 그래요. 판교예요. 저는 이제 임해는 판교로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구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서현동 남쪽이 구분당인 것 같고, 임해는 판교 테크노밸리 쪽과, 그러니까 판교 쪽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임해동에 있는 지역들이 이게 지금 연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판교에 있는 준신축, 그러니까 10년 차, 20년 차 된 그거보다는 더 낡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임해는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판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잖아. 판교, 그러니까 성남시, 특히 분당구도 빈틈이 없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혐오시설도 하나도 없고 다 호재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임해는 좋은 입지고요. 그리고 판교의 수혜, 그리고 정비 사업의 수혜, GTX의 수혜를 보는 입지인데 임해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입에 밴 게 그래서 그래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정하세요. 네. 지금 거의 뭐 결론으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벌써 결론 갑니까? 예. 네. 지금 이제 성남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네. 이렇게 뭐 투자 내지는 실거주. 근데 뭐 저희가 사실 실거주도 앞으로 오를 것 같은 곳을 뭐 실거주를 한다면 그것도 뭐 투자의 범위에 속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다면 어디를 좀, 아니면 지역별로 어떤 포인트를 보면 좋은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뭐 이게 자세하거나 단지별 얘기들은 뭐 오프라인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감이 딱 잡히시죠. 일단
속된 말로 왁구라고 하는데 왁구가 잡히시죠? 예, 아무튼 이렇게 좀 프레임이 잡히신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살은 여러분들이 채우시길 바라고요. 살 채우는 데 있어서는 스마트 TV 나와 있는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 오시거나 그래도 이런 뭐 경기도 부동산 책 같은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이 책에 안 나온 얘기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일단은 이제 무척 물어보시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요. 이것도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보시면은 웬만한 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일단 제가 제목이 뭐였더라? 예. 완전 꽃놀이패 시장 성남시고 2025년도 현재 성남시 부동산 주요 이슈 키워드인데 요것만 읽어보면 제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관심 가지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분당 재건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분당구를 중심으로 해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서현동, 순회동, 정자동 요 패키지하고 임해동 넣습니다. 요 4개 동이 메인 동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당구 자체도 그리고 국토교통부도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도 열심히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선도지구 지정 안 됐다고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 없고 여기는 그냥 각자 다 갑니다. 각자 도생하고 있으니까 그냥 봤을 때 사업성 높을 만한 거 하시면 되겠다. 예,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책에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도심이 오히려 더 기회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분당구는 비싸요. 신도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2기, 1기 다 합쳐도 분당구가 제일 비싸. 예, 그러니까 거의 서울급입니다. 그래서 분당구는 아마 재건축하고 나면은 웬만한 서울보다 비쌀 것 같아요. 과천처럼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당은 한 번도 싼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싸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분당보단 그래도 좀 저렴한 원도심에서 중원구나 수정구에서 여기도 정비 사업이니까 대규모 재개발이 지금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 포인트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일, 뭐 신흥률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여기 지도 보시면 엄청 많아요. 이거 다잖아 다. 여기 지금 뭐 수진일, 신흥일, 뭐 대흥3 뭐 많잖아요. 상대원 3, 상대원 2 이거 다 아직 안 한 거거든. 이거 다 대박이에요. 지금 했던 거보다 난 얘네들이 훨씬 더 사업성도 좋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분당구는요 자체 수요도 많은데 서울에서 넘어온 수요가 진짜 많아요. 서울은 공급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올해 공급 부족, 내년 더 심해, 내후년 더 심해. 어차피 향후 3, 4년 동안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성남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서울의 대체 투자처로서 수요지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교통호재 인프라 확장을 하는데 정부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성남시에다 갑자기 호지를 왜 몰아줄까요? 여기 성남 시민들한테 표 달라고? 그게 아니지. 왜 몰아줘요? 서울 수요 분산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지잖아요. 만들고 있고. 그래서 뭐 GTX A의 완전 개통, 위례 신사선, 위례 삼동선, 기타 등등해서 신규 광역 교통망, 도로망도 포함입니다.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성남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도 2, 3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부지를 지금 찾고 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 4부지 찾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부지가 부족해. 그러니까 일자리랑 그 주거랑 같이 들어가는 정말 어저께 과천도 계속 좋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천은 서울이니까 솔직히 이 지역도 서울이라고 할 만큼 좋은 입지. 예, 그리고 집값 상승세 거래량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들 지방은 빠진 지역들 많고 경기도에서도 유지되거나 빠진 지역 많은데 성남은 전국 평균이 3.6% 올랐을 때 얘네만 혼자 특히 분당구 있죠. 9% 올랐어요. 땅값이. 이게 인플레이션보다 몇 배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이 2%가 안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4배 이상 올랐잖아요. 이 얘기는 땅의 밀집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분당 재건축. 우선순위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원도심.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호재이기 때문에 밑에는 다 근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놀이패 성남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네. 성남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그럼 다 하신 걸까요?
네, 뭐 이 정도 네. 말씀드렸으면 됐고, 네, 네. 뭐 유튜브에서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그쵸. 됐지. 구체적으로 되게 다 말씀드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기도 막그 부동산의 채팅창에다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네네네네. 있는데 오프라인 강의 오세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그것까지는 내가 말씀 못 드려. 소장님 그 네.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 네. 세부적인 어떤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보실 거면 이거 경기도 부동산의 힘 참고해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지도 네. 있죠. 지도에 일단 다 나옵니다. 솔직히 이 지도 한 장에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다 있어요. 교통망, 뭐 일자리, 뭐 정비 사업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 부록만 갖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그 어제 과천에 이어서 성남 그럼 다음엔 뭐 어디 예정이신 곳이 있을까요? 어디 궁금하세요? 저는요 일산 고양시요. 고양시 하죠. 왜냐면 고양시 지금 하겠습니다. 분당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일산도 저는 네. 신 줄 알았는데 구더라고요. 일산? 네. 일산 서구, 일산 동구. 그러니까 극양구. 고양시에 있는 군데 마치 분당처럼 일산도 그냥 일산이라고 저희가 많이 들어서 네. 뭔가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일산은 네. 원고 없이 네. 내가 3일 밤낮을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럼 해보세요. 체력이 안 돼서 못하겠어요. 뭐 일산은 진짜 저희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곳이라서 그냥 눈에 딱 그려지죠. 뭐 그러니까 뭐 목동 아파트 쪽이랑 고양시 쪽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이어가지고 다 알죠. 네. 뭐 도대체 뭐 동교동에서 태어나시고 네. 뭐 양천구에서 어린 시절 자라서 고양시를 거쳐서 뭐 용산도 다 내 집 앞이라고 하시고 다 하시네요. 챗 GPT가 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를 빠시동이라고 했겠습니까? 예, 저는 본 것들만 가지고 말씀드려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 그렇죠. 뭐. 거기다가 또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잖아요. 뭐 프로젝트를 뭐 수천 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또 살을 채운 거죠. 아, 네. 여기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댓글 많이 올려주신 분 중에 일산은 나중에 하고 광명부터 하시자고 하시는데 소장님 준비되는 대로 뭐 광명이나 일산 둘 중에 먼저 하나 하시죠. 그러면 네. 네. 이분 광명 투자셨나? 아니 성남시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광명도 너무 좋은 입지고 네. 제가 만든 용어 경기도 F4 중에 한 구역이잖아요. 아 그럼 경기도 F4부터 할까요, 저희? 뭐 그래도 되고요. 네. 그럼 광명부터 할까요? 네, 광명 하죠. 알겠습니다. 예, 다음 네. 주에 그럼 광명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네.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 좋으셨다고 하면은요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퍼뜨려서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경기도 부동산의 힘 책에 나와 있고 한 장 지도는 다 여기다 있습니다. 따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원고들은 스마트 튜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다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유튜브는 그냥 올려둘 테니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정말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뭐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셔도 된다. 대신 좋은 거, 흠잡을 데가 없는 좋은 입지다. 말씀을 드리고 꽃놀이패 성남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예. 저희가 이게 반응이 괜찮아야 뭐 광명도 하고 일산도 하고 네.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지역 탐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경기도 지역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경기도만 할 것은 아니고 서울도 하고요, 인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한 클라이언트 분이랑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전에 메이플자이 사전 답사를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저를 안내해 주신 팀장님이 이제 얼마 전에 보류지 분양을 했는데 완판됐다고 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이 GS 건설 직원분들도 좀 살고 싶은 만큼 좋은 아파트로 만들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다는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비싸서 선택할 지역들이 별로 없는데 실거주 목적만 생각해 보면은 경기도에도 괜찮은 집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지금 경기도에 있는 살만한 실제 거주할 만한 입지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또 단순히 소개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뒷얘기들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까지 말씀드리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차근차근 한 번씩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지난번에 분당편 같이 해주셨는데 댓글을 보니까 와우, 네. 대표님 꼭 모셔달라고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자주 모셔갖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양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네, 고양시 대표님은 고양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양시 하면 네. 제가 한 10년 전쯤까지 거주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고 네. 또 그 당시 거주할 때는 뭔가 분당과 라이벌 같은 느낌 그랬는데 좀 10년 지난 뒤에는 사실 그런 분위기는 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나름 그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제일 많이 갔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쾌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그럴까요? 신도시들은 뭔가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단독 다세대 있는 지역들보다는 이제 좀 빽빽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분당도 그렇고 중동, 평촌, 삼본 다 빽빽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택지개발지구들은 되게 쾌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각 신도시별로 이렇게 그 센트럴 파크 같은 중앙 공원들이 있고 자그마한 이렇게 좀 그런 호수공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압도적이잖아요. 고양시 호수공원이, 일산 호수공원이. 그거에 주셔서 거기서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쾌적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 제일 쾌적하고 좀 살기 좋은 신도시라는 생각이 지금도 제일 많이 들어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여기 너무 살기 좋고 네.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인데 네.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지금 약간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네. 금방 이제 오전에 메이플자이 다녀오셨죠? 네. 그 메이플자이가 서초구에 있는 메이플자이죠? 한번 네. 지도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메이플자이 이제 다녀오셔서 뭐 서초구를 다녀오셨지만 네. 서울에서 뭐 가장 시세가 높은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하지만 서초구가 그렇죠. 서울이 대체로 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쾌적한 고양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와닿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자이 어떠셨어요? 네, 일단 사진 뭐 살짝만 볼게요. 네.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클럽 자이안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플 자이가 굉장히 커요. 얼마큼 크냐면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로 그러니까 이게 몇 개의 단지를 연합해서 만든 재건축이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2단지고 1단지예요. 메이플 자이도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각 단지별로 커뮤니티를 따로 쓸 정도로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구축들 뭐 여기 뭐 주공 아파트나 이제 한신 아파트랑 가장 큰 차이점들이 바로 이거 같아요. 자이안 센터라고 클럽 자이안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센터.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서 그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었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이게 천장도 높고 보통 예전에는 커뮤니티 센터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단 지상에 있고 그리고 이제 천장도 높고 이게 이제 그 벽이에요. 기둥인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아이들 노는 그런 체육관인데 애들이 아무래도 체육관 갈 때 뛰어갈 거 아니에요. 부닥칠까봐 살짝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다치지 않게 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디테일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옛날 아파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내 체육관이요. 농구장이 있어요. 되게 큽니다. 정말 크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이거 보세요. 엄청 크죠? 그다음에 또 이런 또 소규모 농구장이 2개가 더 있어요. 큰 거 있고. 스크린 골프장이 거의 뭐 29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고 뭐 음악 연습실도 따로 있고 여기는 이제 방음이 된 뭐 그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코인 세탁소가 있어요. 왜냐면 이불 빨래 같은 경우도 집에서 하기 불편하니까 네. 코인 세탁소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헬스클럽 락카들이 있고 이게 스크린 골프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대단지니까 이게 가능한 것들 같거든요. 그래서
뭐 피트니스 센터도 되게 크고 뭐 그리고 여기가 사우나예요. 사우나 목욕탕인데 너무 크죠. 그리고 이제 수영 여기가 진짜 찜질하는 이것도 굉장히 컸고 수영장 뭐 아무튼 요런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데 이건 제가 내일 오전 뉴스 브리핑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고양시 얘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새 아파트 상품들을 보다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우울해지기도 하죠. 왜냐면은 이제 잠만 자는 공간으로서의 아파트 역할은 아마 90년대까지는 그랬었을 텐데 2000년도 들어서 커뮤니티 센터가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새 아파트들이잖아요. 입지도 좋은데 새 아파트야. 근데 이제 일산 같은 지역들은 입지도 서울보단 떨어지는데 거리도 멀고 그리고 여기가 다 구축이잖아. 일산은 킨텍스 빼면 다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품 가치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입지 자체는 저는 뭐 이 강남에 출퇴근하고 이런 거 빼고 요 도시 안에서 마을 안에서 그 거주하는 것만 놓고 보면은 일산이 되게 쾌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산의 맹점이 집이 낡았다는 거죠. 90년대 초반에 입주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고양시, 특히 일산 신도시의 아마 고민들은 이 낡은 아파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이거를 팔고 새 아파트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100분 이상 들어오셨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좀 이제 여쭤볼게요. 지금 소장님도 이제 말씀 지금 하시면서 고양시, 뭐 일산 막 네. 이렇게 섞어서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일산 하면 그 경기도에 있는 일산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분당신 줄 알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고양시의 소속이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시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뭐 이름의 유래라든지 아니면 뭐 고양시에 소속돼 있는 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양시는 생각보다 오래된 경기도의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지라기보다는 하나의 거주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 북쪽에 있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고양시에서 원래 원도심이라고 하는 지역은 일산은 아니에요. 원래 원도심은 여기 능곡, 그다음에 여기 원당 여기 있죠. 여기 두 군데가 원도심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성남의 원도심이 분당이 아닌 것과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구청도 아직 원당역에 있고요. 구청이 아니라 그 시청, 고양시청도 여기 있고 능곡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낡은 주택들이 아직 몰려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다가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서울 주택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좀 취약하다 보니까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신도시를 만들고 났더니 구성을 해봤더니 다 남쪽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북쪽에도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공감하고 만들게 된 게 일산 신도시였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여기 뭐 덕양구에 있는 많은 택지 개발 지구들을 개발했으면은 굳이 지금 일산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아도 될 텐데 덕양구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여기가 이제 이건 제 내피셜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였잖아요. 네. 이제 12.12, 그러니까 1980년도 79년도죠. 12.12 구테타를 일으킨 세력이잖아요. 구사단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본인의 부대를 개발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구사단을 건들지 않고 개발할 대규모 택지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서운릉, 서삼릉이 있어서 또 왕릉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논밭이 많았던 일산 쪽을 신도시로 개발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일산의 광활한 논밭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원도심 북쪽에 개발을 했죠. 근데 원도심 북쪽에 개발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당시는 아마 종로구, 중구, 강남구가 메인일 텐데 멀어요. 멀어서 일단은 요때부터 조금은 일산이 접근성이 조금 먼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종로구, 중구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한데 강남까지 출퇴근하기에는 조금 먼 느낌이 들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고양시의 원도심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곡하고 원당인데 어렸었을 때 이제 70년대 생기시니까 원당 능곡 들어보셨어요?
저는 커서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고양시 자체에 네.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실질적으로 언론에 계속 노출되는 게 거의 한 5년 동안 내내 일산만 언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 신도시가 고양시의 그냥 대표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 고양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산이 고양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일산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산 신도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와 같은 의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도심은 지금 덕양구 쪽이고요. 일산 신도시는 일산구를 새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일산이 더 커져가지고 일산 동구 서구를 나눴었는데 원래 일산구만 있었었고 그냥 덕양구 일산구를 합쳐서 고양시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 구분을 해드리면은 일산 서구의 일부 일산 동구의 일부를 합쳐가지고 이제 일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양시는 더 큰 개념이라서 덕양구 전체와 일산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산 서구와 동구 지역들을 다 아우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덕양구가 요즘 뉴스에는 사실 일산 신도시보다 덕양구 소식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뭐 창릉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뭐 원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도심인데도 네. 뭔가 이제 신도시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적으로도 계속 이런 매스컴이라든지 SNS라든지 노출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이 돼야지 인지도도 올라가고 선호도도 올라가니까. 일산 신도시의 전성시대는 이제 93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9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1년, 12년 동안은 일산 신도시의 전성기였었는데 정확하게 2005년도 이후부터는 일산 신도시가 거의 잊혀진 지역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일산 신도시의 위상이 이렇게 폭락을 한 건 아니고 정지 상태였었고 다른 지역들이 더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이제 주도권들을 뺏긴 거죠. 분당은 이제 분당도 아마 그대로만 있었으면은 인지도가 떨어졌을 텐데 2000년도 중반에 판교 신도시를 개발해요. 그래서 분당 신도시가 같이 붐업이 됐던 것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산 신도시랑 가장 가까운 일기 신도시 중에 하나가 중동 신도시인데 중동 신도시도 2003년도부터 그 상동 신도시를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가적으로 언론에 노출될 기회가 많았었는데 일산 신도시는요. 언론에 노출된 게 그 이후로 없어요. 그나마 간혹 고양시 꽃박람회 이런 것 때문에 5월달 전후로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언급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슈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일산은 이제 잊혀진 지역이 됐었던 것들 때문에 시세가 더 내려왔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일산 신도시 북쪽에다가 파주 운정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네. 좀 남쪽에다가 한강을 건너서 여기 이제 그 김포 한강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그때도 좋아했는데 새 아파트에 대한 이슈를 파주 운정 신도시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에 뺏기다 보니까 일산 신도시는 그다음부터는 잊혀진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외 지역한테도 뒤처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 이후부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기 신도시 개발할 때쯤에 1기 신도시인 일산 주변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도 덕양구에 있는 부지들을 활용해서 이제 2기 신도시와 비슷한 형태의 신도시 택지 개발 지구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좀 강매역이라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인데 여기가 행신동이랑 화정동 바로 밑에 있는 동이거든요. 여기다가 서정마을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미니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2000년도 중반에. 2010년도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삼성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몇 개 신도시를 만든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삼성 신도시가 그렇고 별내 신도시가 그렇고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위례 신도시도 일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부터는 덕양구는 계속 개발이 돼요. 삼성 신도시, 뭐 원흥지구, 지축지구, 그 이후로 덕은지구, 향동지구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창릉 신도시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신도시를 채워넣거든요. 그래서 아마 덕양구가 지금도
일산 신도시보다 더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향후 10년 동안도 더 많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서 덕양구의 위상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일산 신도시는 지금 언론에 노출할 만한 다른 호재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뒤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산 신도시 고양시장은 아마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재건축이라든지 경항의 교통망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오는 노력들을 해야지 덕양구와 좀 보폭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네. 많은 그 지역들이 있는데 뭐 과천과 분당에 이어서 고양시를 세 번째 방송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소장님.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경기도 도시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화에서 제가 과천 말씀드렸고, 과천은 강남구 서초구급이고, 분당 말씀드렸는데 누리수도 지금 서울의 중상위권 지역과 시세가 유사하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그 정도 쾌적성을 누릴 수가 없는데, 서울보다 거의 뭐 한 3분의 1 가격으로 서울보다 더 좋은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들을 찾아보면은 저는 단연 고양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도 좋고 일산도 좋은데, 만약에 이 지역에 호재가 없다고 하면은, 그 미래 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충분히 조정이 됐었고, 그리고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금액대까지 내려왔었고,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호재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호재, 일자리, 광역교통망, 새 아파트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고양시는 올해가 가장 진입하기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해서 좀 추천을 드리는 차원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뭐 거래량이라든지 추이 같은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고양시는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고양시로 지금도 이사를 오고 있고요. 이사를 오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고양시가 아니라 고양 특례시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고양시로 딱 치셔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고양 특례시로 뜹니다. 특례시의 조건은 그냥 이렇게 한 개 도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은 특례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도 수원 특례시가 있고요, 용인 특례시가 있고, 그리고 고양 특례시가 있죠. 이게 다예요. 분당구가 포함된 성남시는 인구가 100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남보다도 더 이제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지금 거의 110만 정도 됐기 때문에 요 추세대로 나가게 되면요, 나중에 창릉 신도시까지 입주하고 되면은 아마 130만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웬만한 광역시보다도 위상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서울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관심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시에서 네. 투자나 실거주를 뭐 분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소장님이 이제 한 지역을 뭐 꼽는다 하면 어느 지역을 꼽아보고 싶으세요? 뭐 두 갈씩으로 오늘 방송. 어떻게 꼽아 이거를? 야, 이거 뭘 어떻게 꼽아요? 다 나름의 그러면 장단점이 네, 있으니까 그쵸. 그럼 하나씩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네. 놀랐네. 아, 나 그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 그런 거 질문하지 마. 네. 그러면 네. 고양시에 대해서 지금 뭐 긍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2025년도부터 고양시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라는 이제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고양시 모 단체에서 초대를 해서 세미나를 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아마 그거는 일반인들 참여하는 세미나가 아니고 이게 좀 그 B2B죠, B2B. 기업체, 공공기관 그쪽이었기 때문에 다는 소개를 못 드리고 일부만 좀 어차피 제가 늘 썼던 칼럼 중에 포함된 것들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양시 2025년도